차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애.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날씨가 많이 차워져서 이번 토요일날은 영하권으로 많이 떨어진다는데 또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일륜 범죄 집단 김정은을 환영하는 단체들이 무주권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종북 성향 단체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의 가짜 위장 평화공세의 홍보 덜러리가 되고 있는 판입니다. 지난달에만 모두 7개의 김정은 환영 단체가 출범했는데 지난 월요일 12월 3일에는 대한애국당 당사 앞에서 백두수호대라는 회원들이 기자회견하는 꼴불견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2018년 3월 10일 출범했습니다. 등 이들 단체의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선 거짓 촛불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운동권 세력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과거와 달리 위장 퍼포먼스를 그럴듯하게 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백두칭송위원회와 백두수호대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국민을 선동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 정권의 청와대는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이 사실상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8일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 중 전대협 등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 19명, 61%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좌파 운동권 세력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이고 이들의 배우들이 어느 공공기관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격하게 자gin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섬찟하고 놀라운 것은 백두수호대의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난달 21일 결성 당시 백두수호대는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이들을 제압하고 분단 적폐 세력을 쓸어내겠다는 등 문재인 씨 정권에서 할 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북이고 친북임을 주저하지 않으며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친북 세력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이외에 하답이라도 하듯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은 4일 이상규 민중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차원 환영식을 구성하여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7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조항에 따르면 범죄 수사 또는 정부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 즉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형된 촛불 잔존 세력, 숨어있던 친북 좌파 세력들이 총걸기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다시 이러한 반대한민국적 중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꺼진 촛불의 잔존 세력들을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종북,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애국 3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국민의 염원을 담아 애국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첫째,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이며 업적인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살려 지구촌 농촌 발전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본격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와 협의하여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와 새로운 사업 발굴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북한인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문재인시 정권 들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 인권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역사적인 날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대한애국당은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부터 시작한 여성인권 침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인권 담당 소위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과정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가짜뉴스, 거짓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사회에 만연한 여성인권 탄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애국당은 5.18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를 5.18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의 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다른 보훈 법률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5.18 민주유공자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5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향후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5.18 민주유공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에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매년 5.18 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명단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올리는 겁니다. 당 홍보팀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 자료 등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애국 국민과 당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대한애국당의 애국 3법 플러스 5.18 개정법안 등에 대해 적극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애국당은 앞으로도 수권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책개발뿐만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대한애국당은 10대 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공약에 대한 홍보, 또 이 공약 실천에 대한 준비, 법안 마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에 기생했던 보수들을 촛불 기생 보수라고 합니다. 촛불 기생 보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이며 촛불 기생 세력의 자장격인 김무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심함을 넘어서 그들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서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김무성을 비롯한 촛불 기생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과정에서 촛불의 편에 든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지휘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험담과 악의에 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보셨지만은 지난주 고성국 TV에 나온 김세연의 발언을 보면은 기가 찰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사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심, 2심 재판에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또 불법 사항이 없는 사항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촛불 보수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신자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보수를 언급해도 거짓이고 위선이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과 김세연, 원성동 같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등등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듣기 싫고 애국 국민들은 그조차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촛불 보수답게 촛불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 촛불 보수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실적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가지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것이 12월 9일입니다. 탄핵 소추되신 것이 12월 9일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정세균 의장께 반대 토론을 요청했고 제가 신청한 발언은 정세균 의장에 의해서 제지당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탄핵소추 들어가는 대회의장 앞에서 의총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은 좌파들한테 정권을 넘기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망한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탄핵소추에 찬성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마지막 탄핵소추 바로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 의총에서 저 홀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2년 만에 그 진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불과 2년 만에 그들의 거짓, 그들의 선동,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불종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615일째 감옥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짓의 주동자, 배신자들이 한마디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고대죄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데일리 베스트의 여론조사였습니다. 78%가 탄핵 주동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보수 우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지난주 태극기 집회는 사상 최대의 20만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각종 블로그와 SNS에서 태극기 집회의 규모를 보고 놀라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만나면은 태극기 집회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하던 국민들도 태극기 세력의 엄청난 실체를 접하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한당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한애국당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에 입당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 굉장히 낮게 나온다 해서 이영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영자 현상보다도 시중에는 김미화 현상이 더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현상은 김새다, 미치겠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12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37.8%로 두 달 전 60%에서 22.2%가 급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110만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캠코더 낙하당 인사 등을 보면서 청년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말한 것과 같이 문재용 씨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과 임종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의 야당의 정치 공세로 폄하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야당의 정치 공세인지 대한애국당의 공세인지 그것은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입장이고 국민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그 오만과 독선, 무능, 그 끝이 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조간에
비박 박근혜 석방 결의안 추진 태극기 집회 측 박도 책임 표명하야 라는 그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특히 민족 반역자라고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김무성 권성동 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 합니다. 정말 정천병력 같은 이 망언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권성동 의원은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고, 특히 김무성 같은 사람은 박지원 의원 말대로 탄핵에서 금메달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범죄에 지도한 사람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하는데 합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건 병주고 약주는 우리 태극기 집회 회원들에 대한 대한애국당에 대한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회원들에 대한 아주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사 내용 중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우파 인사들은 한국당 친박 비박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출처가 어디서 나온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고 소위 말하면 권력을 찬탈한, 그래서 호위병과 같은 촛불 난공 세력과 국회 배신자들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한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있다고 하는 것은 공식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이것은 어느 태극기 집회에서 한 우파 인사인지 아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작할 때는 역적자인 김무성이가 참여하고 있는 반문연합과 반문연대 측의 세력의 일부 우파 인사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아주 후한무치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범죄를 저진 적도 없고, 촛불 난동 세력에 의한 호위병과 같은 천둥납세에 의한 권력을 찬탈당하고, 또 국회에서 불법으로 부실하게 최순실 공소장과 그리고 가짜뉴스 신문 기사를 보고서 탄압을 소출했던 그런 불법인 탄핵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무런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지금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오는 9일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2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탄핵에 적정 역할을 한 역적들, 배신자들 탄핵 7적을 김무성, 김성동, 김성태, 권성동 등 7적을 지목하고 화형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속방 결의안에 참석한 우리 이른바 친박, 지금은 친박 비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언론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만 친박 비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복당파라든지 잔류파 또는 탄핵파, 비탄핵파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를 해줘야지, 이미 친박 비박이 다 사라진 이 자리에서 아직도 친박 비박이라는 말을 쓴 거는 좀 구태의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앞으로는 분명히 탄핵파, 비탄핵파 또는 복당파, 잔류파 이렇게 기사를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안에 추진하는 데 참석했던 이 소위 말 탄핵 반대파도 저는 그 참석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역적과 배신자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논의를 한 자체가 저는 그분들이 또 뭔가 잠깐 좀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죽여도 괜찮은데 만나서 이런 결의안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듣고 상당히 우리 태극기 집회 회원들은 분노하고 지금 하늘 찌릿한 그런 화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한파가 몰려올 기세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민들의 가슴은 옥중에서 그 힘든 나날을 견뎌내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걱정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요즘 남측 국민 여러분은 김정은 환영 준비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 북한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김정은 환영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기내에서 교시를 했습니다. 김정은 쌍수 들어서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빨리 환영 준비를 하라는 교시에 다름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군사회담에 끓는 속을 자제하면서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김정은 쌍수 환영 발언으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진영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나흘에 한 개꼴로 김정은 환영 단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12월, 그들은 12월 중에 방한을 목표로 지금 온갖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환영의 광기는 한겨울 추위를 녹이면서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들은 환영 현수막을 온 천지에 내걸 것이고 김정은 환영 사진을 부착하고
대구에 있는 꽃물결 예술단이라는 얼빠진 단체에서는 환영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문재인 남측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진영 간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 애국 진영도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환영 저지 활동을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남남 갈등은 김정은이 노린 내부 분열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진영은 추워지는 날씨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애국당 평당원들과 일부 유튜브에서 100만 당원 모집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살 길은 당원 모집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당원들이 입당원서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일주에 한 명만 입당을 시키면 12월 안에 100만 당원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은 자중질환입니다. 이들은 결국 우리 대한애국당의 100만 당원 앞에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당협위원장 모집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때 반짝 당원 모집을 합니다. 우리는 365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현장에서 입당 원서를 우리 당원 개개인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 주에 소명을 받은 입당 원서를 서울역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수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당장 가동해 주기를 당 사무처에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이 열기로 충분히 12월 안에 100만 당원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세계 정당 사상 유일한 민초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만든 정당,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100만 당원 모집에 애국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진철 상임고문님 말씀대로 저희 당에서도 지금 당원 1인 배가운동, 서명대를 확대하고 서명대를 통해서도 당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당원 1인당 당원 1인을 배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월 내로 꼭 한 번씩 추천하셔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100만 당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념전쟁의 틀, 갈수록 지금 발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돈줄인 대한민국을 연방제를 통하든 뭐하든 겉은 뭐 이상한 형식이 되었습니다만
돈줄인 대한민국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김정은 독재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전략하에 대한민국이 지금 파괴당하고 있다는 이런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도 이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정은 방한, 환영 이런 움직임들은 국가의 실적부의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지금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건재한가? 헌법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국가보안법이 사물화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건전한 국가인가 한번 반문해 보시면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벌이고 있는 목숨을 건 대한민국 사수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진력을 다해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 체제 굳건하게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마다 태극 집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정된 12월에 1차, 2차 당원 워크샵 이론적으로 무정하고 당의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또 2월 11일 날은 저희들이 또 물론 서울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또 집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알리고 우리 당의 노선을 확정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7적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못된 국회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2시에 국회 앞에서 탄핵 역적 세력들을 심판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당은 온몸으로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비상한 각오를 갖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단합하고 투쟁력을 배가하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께서 엊그제 강연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전율을 느꼈답니까? 이런 걸 책을 통해서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침묵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 중에서 투쟁하는 정당 우리 대한애국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 당이 더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당을 음해하고 와해하는 세력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사무처는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점검하고 열심히 당원들을 받드는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애국당은 12월 9일이 탄핵소추 인정되는 날부터 12월 15일 그 주간을 탄핵소추 찬성 배신자 심판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5일 그 주간을 탄핵소추 찬성 배신자 심판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규택 천만의 무죄석방본부의 공동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대한애국당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고 다 같은 태극기가 아닙니다. 지금 태극기의 90%가 대한애국당과 천만의 무죄석방본부의 서울역 집회라고 많은 국민들 또 언론방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방송은 오늘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애국당 천만의 무죄석방본부 한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 관계자 대한애국당 아닙니다. 천만의 무죄석방본부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극기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말하는 반문연대, 배신자연대에 동조하는 태극기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그러한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의 진실을 거부하는 세력, 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거부하는 세력, 태극기를 들었지만은 저한테조차도 연합집회를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빼고 연합집회를 하자는 세력, 그들은 같은 태극기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선을 하십시오. 배신자들이 주동하고 있는 반문연대의 지지선을 하는 것이 좀 더 당당한 모습이다. 이제 국민들께서 이 언론 방송의 이 거짓 선동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막말을 하면서 태극기를 드는 세력은 태극기 세력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이나 권선동 같은 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무슨 영화를 누릴 게 있습니까? 지금 615일째 옥중투쟁에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침묵의 기간이 2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제 국민들께서 깨치기 시작한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태극기를 같이 들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쫓아다니는 불나방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오늘 탄핵 7적, 그 다음에 탄핵 15적, 그 다음에 탄핵 30적 발표를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다음 21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척하고 잡아먹어버린 살모사 같은 인간들이 탄핵 주동 세력들을 잡아먹는 또 한 번의 살모사의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들은 이념과 그들은 정의와 그들은 진실보다는 자기들의 정치 연장, 국회의원 연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에 그들은 분명히 탄핵 주동 세력을 잡아먹는 제2의 살모사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러한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 도대체 뭡니까? 탄핵 주동 세력들하고 탄핵의 괴수잖아요. 김무성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 과정에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했던 사람이 무슨 친박이라는 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애국당 당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배신자들을 지지하려면 태극기를 내리십시오. 배신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려면 더 이상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구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과 처절한 투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투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왜 그런 구호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이 진실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백두 7개의 단체가 결성이 되고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환영단을 만들고 있는 이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의 답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가장 추악한, 가장 악질적인 인권 탄압 국가가 아니죠. 인권 탄압 괴뢰 집단의 괴수가 오는데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이러한 핵에 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고 그들의 그 허황된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들은 문재인식 좌파 독재 정권이 하고자 하는 연방제의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 야합을 할 것이다.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러한 야합의 모습들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얘기할 겁니다. 또다시 보수 정당은 뭉쳐야 한다. 진실도 덮어버리고 정의도 덮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도 덮어버리고 역사도 덮어버리고 거짓 불법도 덮어버리고 그냥 보수는 뭉치면 되는 겁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수는 뭉쳐서 그냥 보수 떠드는 그러한 정당으로 뭉치는 게 맞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은 체제 전쟁과 역사의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들의 미래 세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2년 전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환영하고 김정은의 사진을 들고 열광하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에 태극기와 괴뢰 집단의 인공기가 같이 걸리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들이 왜 그렇게 김정은의 답방에 목을 매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추락. 그 추락하는 세력들한테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이 탄핵 주도 세력, 김무성을 비롯한 탄핵 주도 세력들이 정말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20%가 빠지니까 지난 추석 전에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평양 가서 평양선을 했어요. 군사합의. 또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고 실질 지지율은 30%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김정은의 목을 매는 거예요. 김정은 안 오면은 지지율 30% 실질적으로 20%대로 떨어집니다. 왜 추락하는 좌파 독재 세력들한테 보수 정당이라는 쪽이 추락하는 자들한테 왜 날개를 또 달아줍니까?
보수 농객의 유튜브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인 겁니다. 이것을 그냥 어정쩡한 방법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은 그렇게 발표를 하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반문연대를 지지하면은 반문연대를 지지한다고 하십시오. 비겁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내가 판단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판단 잘못해서 사람 잘못 봤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분명한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의 이 중차대한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또한 그 많은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겁니다. 대한애국당 사무총장께서 새로 오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핵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한애국당 노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날이 되면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도한 국민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또 애국 국민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은 대한애국당에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의 구독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그분들이 10만, 20만, 30만 구독이 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진실의 목소리 또 처절한 투쟁의 목소리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애국당의 당원 또 서명대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유튜브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주저함 없이 유튜브를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분들이 칭찬을 듣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국 국민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에서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기만큼 전만희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9일이 탄핵소추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입법부 수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그 국회의 현장에서
거기에 반대 토론을 못하게 만든 세력들입니다. 반대 토론 신청을 한 사람도 안 하고 저 혼자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의 민낯입니다. 그 또한 정세균 의장에 의해서 거부됐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52% 가까이 지지율을 받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는데 국회가 반대 토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2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2년 전에 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2년 전의 상황과 오늘 이 상황, 2년 후의 상황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의 그 비굴함은 지금 치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 모르십니까? 김무성이나 권성동 같은 작자들의 도움에 목을 내는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2년 전에 있었던 12월 9일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불법적이고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그 거짓들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산을 이었습니다. 산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예측할까요? 내년 12월 9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년 후에 12월 9일은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1년 후에 12월 9일은 탄핵 주도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애국 국민들이 너희들은 이제 정치를 떠나라, 그러한 목소리가 전국을 울리는 그러한 때가 될 겁니다. 그것이 진실인 겁니다. 오늘